여러분, 전남친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당연히 후회할 거라고 희망회로 돌리고 잘 나온 사진 몇 장 올리면서 10분에 한 번씩 상대방의 인스타를 염탐하고 그러다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현타가 오는 이별 후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광명 찾으세요. 오늘 영상에서 전남친들이 후회하게 되는 4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오늘 4가지를 바탕으로도 상대방이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후폭풍이나 상대방이 먼저 후회하며 연락 오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재회를 시도해 나가셔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전 남자친구를 오열하게 만드는 4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얘기 핵심만 간단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도 이별을 실감시켜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별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별을 실감하고 우울감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별들은 이별과 동시에 이별을 선언하는 측이건 이별을 당하는 측이건 감정이 무너지고 곧바로 이별을 실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별들은 평소 갈등 과정의 일환처럼 이별이 실감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별 당시에는 설마 진짜 이별하겠어? 라는 생각에 상대방에게 강하게 대처를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대방을 보고서 뒤늦게 감정이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이별을 먼저 선언한 상대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이별을 먼저 말하는 상황에서는 초기엔 이별이 실감나질 않아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상태고 자신에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별을 선언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별 후 내가 없는 상황들을 겪으며 이별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불안함에서 시작돼요. 이별 상황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상대방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별 당시에는 상대방이 상실감을 느낄 수 없어요. 자신이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별이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별 후 내가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상대방에게 감정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순간 이별을 실감하고 불안함으로 시작했던 감정이 후폭풍으로 바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별에 대해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 보이는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한다거나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새로운 타인들과의 시간도 보내는 모습들을 노출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에게 주도적인 관계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야 해요. 감정과 의미는 비슷한 개념 같지만 사실 다른 거예요. 대부분 이별 후에 시간을 두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도 상대방의 남은 감정까지 모두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사실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감정은 당연히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남은 감정이 없는 상대방과는 재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생 때 정말 나한테 다정했고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찾아보려 했지만 찾지 못했던 이성 친구를 우연처럼 만났다고 쳐요. 아마 다른 친구를 만난 것과는 느껴지는 감정부터가 다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 평소 계속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을 가지면서 이때까지 지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상대방에게 남기는지에 따라 감정은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의미를 깨닫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별을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의미 자체를 뒤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기적으로 집착하고 구속하는 연애를 한 뒤에 다 너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내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의미는 연애 과정에 달린 문제지 이별 후 말 몇 마디로 쉽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이 미처 몰랐던 내 마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요즘 들어 매일같이 늦게 들어와서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이 쌓였다고 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실직을 하게 되어 낮부터 오후까지는 아르바이트, 저녁부터 밤까지는 대리운전으로 몇 개월간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매달 생활비를 가져다 주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쁘게 생각했던 아버지의 행동들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아버지의 수고로움과 외로움을 몰랐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내가 이때까지 굳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었던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관계가 힘든 상황이었을 때마다 너한테 가능한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안 그래도 너 힘들고 바쁜 거 아니까 괜히 내 말 한마디에 네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많이 참기도 했어. 난 너한테 여유가 되어주고 싶었어. 지금 와서 우리가 여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니? 적어도 나랑 있을 때만큼은 네가 힘든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고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었어. 이런 얘기들을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나름대로 상대방이 내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얘기들을 들려주세요. 세 번째, 선택 위기감을 형성시켜야 해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안전장치가 있어서 내가 안전하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이 훨씬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패닉이 오고 당황하게 되죠. 이별을 선언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마음이 평온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관계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별 후 자유를 누릴 만큼 누리다가 언제든지 재회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해서 되돌아올 수 있다 보니까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이런 안정감부터 없애줘야 해요. 더 이상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 관계를 선택할 수 없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예측 외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별 당시에 매달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은 내가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고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란 예측을 하는데, 이런 예측과는 달리 내 활동 반경을 넓혀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잠재적 불안함을 심어주거나 꼭 다른 이성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너무 멀쩡하게 일상 회복을 잘하는 모습, 상대방과 함께 지낼 때보다 훨씬 윤택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별을 겪는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내가 자신을 정리했다 생각하고 완전히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여러분만의 큰 착각이에요. 대다수 이별을 선언한 사람은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인 때처럼 이별 후에도 내 감정을 신경 써줄 거라는 착각을 빨리 내려놔야 해요. 네 번째, 상대방이 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해요. 많은 영상들에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줄수록 폭풍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거론해서 상대방이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나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후폭풍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죄책감이란 감정을 심어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생각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연애 중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감정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포인트들이에요. 내 경험상 대다수의 분들은 내 입장에서의 서운함을 이별 후에 주장해서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길 바래왔어요. 예를 들면 너는 나에 비해 이 관계를 쉽게 포기했어. 라든지 갈등 상황에 너는 나와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았어. 처럼 내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서운한 점을 거론하고 미안함을 느끼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부족함을 짚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철저히 내 입장에서의 얘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들이 있을 거거든요. 내가 관계를 쉽게 포기했다고? 넌 아직도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린 안 맞는 거야. 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 라든지 어차피 대화만 하면 감정적인 쪽으로 대화가 빠지는데 무슨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이별 후에도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해서 더 큰 반감을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마음에 크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까지 와서 서로 탓을 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나대로 바라는 게 있었고 너는 너대로 바라는 게 있었겠지. 그냥 나한테 너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자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었어. 같이 있으면 항상 즐겁고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나한테 너였어. 내가 너무 너한테 많은 의미들을 뒀나봐. 꼭 연인이라고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게 당연한 건 아닌데 내가 너보다 너무 마음이 앞섰었나 보다.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겨도 당연히 그런 싸움들이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상대적으로 나보다 작은 마음을 가졌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반감 없이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미안함을 느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후폭풍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제가 말한 4가지 포인트들을 모두 갖췄는데도 반응이 없다며 사실 그 상황은 후폭풍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 부랴부랴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들 방법들을 찾는데 사실 이런 방법들은 불씨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연애 과정 중에서 충분히 장작이 쌓인 상태라면 이런 불씨에 후폭풍이라는 불길이 화르륵 타오르는 거고, 그렇지 못했다면 충분한 장작이 쌓이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이전까지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새롭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할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재회가 처음이라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시겠다면 댓글에서 재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